애니. 애니. 스타.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발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 예, 저는 송시영입니다. 오늘 지난 방송에 이어서 두 분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네, 제 앞에 계신 더 스트레인저를 맡으신 정지혜 감독님. 안녕하세요, 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옆에 계시는 안녕하세요. 안현정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영화제 때 감독과의 대화 어떠셨어요? 이런 질문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이제 뭐 영화제 그때 좀 어떠셨는지 이런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정재 감독님부터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는 첫 영화제였는데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아시아로 섹션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 비행도 보면서 학생인데 저렇게 잘해? 막 이러면서 또 이러고 독립 비행은 보면서 다음에 뽑힐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다들 잘하시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전체적으로 되게 제가 갔던 영화제 중에 제일 수월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수월하게. 그거 제일 어떤 의미일까요? 수월하게. 야, 그거 되게 칭찬인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영화제가 항상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영화제는 어쨌든 근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매끄럽게 흘러갔다 이런 얘기인 너무 거죠? 좋았어요. 네. 그걸 티를 안 냈구나. 잘했네. 티 안 나게 또 살짝 문제 있는 거 살짝. 예. 저희 이번에 개막식 할 때 재밌었거든요. 개막식 리허설 할 때 완전히 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하여튼 비상 점검. 예. 그래가지고 물건들이 올라와야 무대를 세팅하고 네.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조명도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피아노도 기다리고 있고 이거 공연 장비 하나도 못 들어오고 통역 부스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진짜 리허설 시간이 짧은데 막 부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티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혀 다행이다. 몰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티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제 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영화제 또 가보셨어요 예전에? 저 한국에서요? 뭐 한국이나 외국에서 외국에서 많이 하신 것 같고 한국도 한국에서 이번에 이거 끝나고 영등포 초단편에 돼가지고 거기 갔던 지 한 일주일 됐나?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갔었어요. 네. 주말에 거기는 한다고 또 쇼핑몰에 있어서 쇼핑몰에 네, 어디서 있어요? 영등포 CGV인데 타임스퀘어. 그러면 거기. CGV라네. 그 신세계 백화점. 네네. 그쵸. 근데 저 네. 그 동네에 별로 갈 일이 없었는데 갔더니 또 재밌더라고요. 거기 또 굉장히 또 네. 크죠. 규모 굉장히 커요. 네. 네. 그래서 신기하다. 쇼핑몰이 네. 크다는 거죠. 쇼핑몰이 커. 거기 서점도 크고. 거기는 또 이제 그 일반 영화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다른 다른 애니메이션이 아닌 거에 애니메이션 또 같이 뭐 극영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영화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 되게 또 다르구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르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정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영화제?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그 영상을 올려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제에서 뭔가 그 작품을 직접 만드신 분하고 그렇게 실제로 대화해볼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GV가 되게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감독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애니글스다는 어떠셨어요? 애니글스다도 사실 너무 좋았어요. 약간 그 뭔가 이렇게 작품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뭔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게 애니메이션이면 그 담론이 뭔가 좀 약간 제한적으로 흘러간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나훈 감독님이
우리 그 애니드스다 원년 멤버세요. 아 진짜요? 하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그 애니 글쓰다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예, 그 그거 할 때 보면은 뭐 이게 그 유명한 작품을 자기 작품인 양 또 설명하는 또 그 순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되게 뻔뻔하게 해야지 두각이 나타날 텐데. 맞아요. 근데 뻔뻔하게 하지 못했고 약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다양한 갖고 오신 작품 스타일이 다 달라서 아,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애니글 쓰다 어쨌든 거의 오래 했어요. 한 8년? 음. 올해가 몇 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사실 처음 기획할 때 어떻게 그런 이제 뭔가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더 계속해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떠들어 보자 막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 기획할 때 또 어떻게 보면 대학생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 주로 대학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약간 당시 대학생 인턴 친구가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다행히 잘 유지되고 있죠. 되게 좋아요. 예, 아니 이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데서는 또 시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폼에서. 특히 약간 예, 예. 아니. 특히 약간 비평으로 들어가는 수업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더 이게 사실 학교에서도 하기 힘든 포맷이죠. 학교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식의 포맷. 아니면 가끔씩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아카데미 같은 거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력이 일이 되면 많아지지. 네. 그래. 안 하려고. 근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 그만하려고. 일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협회에서 주저주저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지금 하는 일도 힘든데. 네.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정재 감독님은 또 네. 영화제 때 전시에 참여를 하셨어요. 네. 저 전시에 대한 추억은 저는 이제 DP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좀 어떠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되게 재밌었고 그냥 뭐 애니메이션을 하더라도 표현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스탑모션도 있고 3D도 있고 2D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 마이클 프레이 감독이 와서 같이 막 설치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네. 제가 표현을 못했지만 마이클 프레이 감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그 예전부터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많이 찾아보고 사실 막 그분이 이랬는데. 우리 영화제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몇 년 전부터. 원래 2020년에 오기로 했는데 네, 코로나 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매년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할 때마다 오실 수 있나? 올해는 오시나? 올해는 오시나?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마이클 프레이 감독 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팬이라고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또 팬이 많으실 거예요.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라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코딩을 들을 때도 나도 저런 거 해봐야지 이러고. 또 그렇구나. 마이클 프레이 하신 이유 감독은 자체가? 본인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아직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감독이 다 모든 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방향 제시하고 딱 코딩을 할 이렇게 사람을 데려오면 됩니다. 기술자를 한 명 딱 섭외를 그랬구나. 하셔가지고. 직접 하시는 줄 알고 대단하시네 이러면서. 네, 직접 하진 않고 그 같이 이제 이 작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이제 작업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아이디어, 뭐 이거 기획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니까. 제가 처음 이제 마이클 프레이 감독을 만났을 때 제가 게임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본인은 게임 아니라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이야 이렇게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표현이 되게 신선했고. 어쨌든 인터랙티브한 게 이 애니메이션의 또 다른 영역을 또 넓혀주는 부분들도 있는 것 맞는 같아요. 것 같아요. 체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이 되니까 그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스탑모션 작품은 그 안지훈 감독님 맞으신가요? 박세훈 감독님? 박세훈 감독님. 박세훈? 네, 그 박세훈. 인형 이야기. 근데 스탑모션 자체는 뭔가 좀 새로운 체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인형들을 보는 것 자체가 그게 다른 참여가 된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플랫한 이미지에서 얘네가 살아온 느낌을 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재밌다. 그분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고. 예, 알아요. 네, 정말 와, 저는 되게 팬이거든요. 아 저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네. 그 작품 전에 세 작품을 다 봐야 네, 그 네. 작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되고. 예, 예. 저 사실 계속 밝히는 거지만 눈물이 났어요. 그 작품 보면서. 아,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가지고 감독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걸 하시느라고. 또 그 작품을 또 언급을 하실 줄은 몰랐네요. 이번에 전시를 또 같이. 전시. 정말 저도 예전부터 팬이었거든요. 진짜요? 예전 작품도 봤어요. 보셨어요? 예, 그래서 예, 보고 예. 저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구나. 이러면서 너무 신선한 거예요. 약간 그리고 감독님의 네. 실제 모습을 봤는데 또 작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뭔가 느낌의 되게 반듯하시고 되게 진지하시잖아요. 예, 작품은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비튼 그 유머도 막 보이고 막 이러는데. 예. 근데 요번엔 또 열연을 또 하시고 또 작품을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어쨌든 두 분 감독님 모두 이제 되게 잘 즐겨주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파티 때 제가 사실 아까는 얘기 안 했지만 네. 개막식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개막식 파티 리셉션에서 네. 가신다고 하고 안 가시고 다른 테이블에 굉장히 오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가셨어요? 이런 기억이 나는데 네. 어떻게 된 일이었나요? 잡히셨나요? 원래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음. 저는 이제 배운 것도 막 미국에서 했고 미국에서 배울 때도 외국 학생이 저밖에 없는 학교였어요. 이상하게 또. 그래가지고 너무 어색하다. 잠깐 앉아있다 가야지 이랬는데 또 어느샌가 보니까 저기 대만 분들이랑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외국 네. 감독님들이 테이블에 계셨구나. 네, 뭐 어쩌다가 글로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뭐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늦은 시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때 이제 계속 약간 디프리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맥주를 좀 많이 마시다 보니 피가 맥주로 흐르는 것 같다. 집에 가야겠다. 이러면서 막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영화제 파티가 거의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많이. 사실 또 여기서 또 얘기하다 친해지고 이런 분들도 많아서 그렇게 친해지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화제 하다 보면 영화제에서 알게 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근데 감독님은 파티에서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제가 저희 그 학교 사람들이랑만 있어서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오시긴 오셨던 것 같죠? 네, 갔긴 갔는데 한 번 본 기억이 확실히 있어요. 인디언의 밤인가? 네. 어디서 감독님 계시네 이렇게 하고 개막식 기억이 날 나는데 오지 않으셨나요? 네, 뒷풀이 때 있었어요. 항상 계셨네요. 계셨군요. 근데 그냥 동문회 하고 있었구나. 근데 다른 감독분들하고 감독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셨어요. 네. 좋았어요. 저 혼자 약간 조용하게 재밌게 즐기다 잘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올해 또 한예종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또 유독 많아서 어쨌든 졸업한 선배들도 되게 작품이 많았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예종 동문회가 옆에서 한예종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한예종 출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올해 진짜 많았어요. 올해 진짜 건축가 A도 그렇지, 뭐 한지영 감독님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졸업생들도 어쨌든 많고 이번에 재학생 작품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러게요. 보통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올해 유독 그러긴 했네요. 올해가 좀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상실의 집 감독님도 한예종이잖아요. 맞아요. 전주기 감독님 여기 다녀가셨어요. 문수진 감독님도 그렇고. 지난달에. 진짜 많네요. 올해 진짜 한예종이 많았네요. 한예종 동문회 못하게 해야지. 동문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껴안는 테이블에 한예종 테이블. 그러니까 나눠놔야지 이렇게. 안 그래도 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또 영화제의 재미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면 그 다른 감독님들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영화제라는 게 사실 단순히 영화를 보고 뭐 즐기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출품하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와서 교류의 장이거든요. 네트워크 이제 넓히고 그러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영화제는 파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원래 영화제만 가면 그렇게 파티만 돌아다녀가지고 한국에선 잘 안 그러는데 한국 파티들은 조금 이런 말도 되나? 조금 뭔가 뭐 사람이 성격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영화제를 가면 되게 오히려 더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제가 우리 영화제는 이제 내가 돌아야 되니까 도는 거고 다른 영화제 가면 그냥 보통 그 자리에 앉아서 잘 이렇게 안 해요. 안 돌아다니고 인사도 많이 안 하고 이래 그러는데 해외 나가면 그렇게 아무한테나 대고 인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온갖 파티 다 깨고 다니면서 오늘은 여기 오늘은 이 파티에서 이 파티 막 이렇게 하루에 뭐 두세 개씩 파티 가고 막 이러는데 약간 성격이 변하나 봐요 해외 가면. 좀 용감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해외 나가면. 네. 그런 거 파티인이야 파티인. 뭐라고 그러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파티만 다니고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꾸 웃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아 그래 막 이렇게 웃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 되게 잘 웃는 것 같아. 영어를 잘하나 보네. 나는 아니 영어를 잘 못하니까 웃는다니까. 못 알아들으면 웃고 네. 그냥 이렇게 옆에서 같이 웃으면 같이 웃고 막 이제 그렇게 나는 뭐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런데 가면 이제 꿀 먹은 벙어리 될 확률이 높은데. 사람들이 되게 그렇군요. 밝게 봐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래서 잘 못 다니나 봐요.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서 뭐 영화제에서 파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막 예전에 누군가랑 막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하면서 어쨌든 있었던 그런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작품을 완성해서 영화제에 상영이 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응원을 받는 거기도 하고 위로를 받는 순간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런 거 이제 해소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파티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그 지난 방송에서 정지 감독님 어떻게 하다 애니메이션 하시게 됐는지 막 이런 얘기를 좀 해본 것 같은데. 그렇네요. 했죠, 그죠? 네. 하셨고 안현정 감독님 안현정 못 들어본 감독님은 것 같아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 좋았던 거예요? 저는 그 모아나라고 모아나? 네. 아우 저 약간 모아나 블루레이도 있고. 네. 네. 나 뭐 하나 그- 봤어. 그거 뭐 비행기에서 봤겠죠. 네.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비행기에서만 영화를 보는 사람이야. 제가 제가 원래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을 되게 많이 보긴 했는데 사실 모아나는 완전 다른 결의 작품이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 디즈니의 기존 작품들은 재밌다 그리고 예쁘다 이런 되게 단순한 감상을 가지고 봤던 것 같은데 모아나는 진짜 뭔가 영상이 주는 감동이 있구나. 왜냐면 이 친구가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의 제약을 떠나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뭔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감정적인 해소가 가능하구나 하고 그 인상을 쭉 그냥 이어온 것 같아요. 진로 결정할 때. 그거를 언제 본 거예요? 모아나를? 몇 아, 살 때? 제가 중3 때 중3 봤는데 때. 그때 한창 사춘기 때 가서 더 깊게 와닿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신 거예요? 네, 극장에서 그래서 심지어 극장에서. 네,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 그때 그걸 보고 이제 난 애니메이션을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까지 뭔가 진로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어서 오히려 약간 그때 좀 주관이 되게 약했어서 약간 그 영상이 되게 저한테 크게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야, 모아나. 그럼 그림 그리는 걸 평소에 좋아했다던가 뭐 그런 걸 했으니까 그건 그랬겠죠. 뭐 하나를 보고 이제부터 이제 그림을 뭐 배워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그림을 막 그렇게 뭔가 그림에 뭔가 좀 익숙하지는 않았는데 그 모아나를 통해서 뭔가 이미지 연출하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게 워낙 이미지가 너무 완결성 있게 딱 짜여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상업적인 부분에서 뭔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그 전부터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거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 전에도? 근데 사실 네. 저는 글을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긴 해요. 글을? 네, 근데 아무래도 영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게 완전 정석적인 내러티브에 약간 정석적인 연출 이런 거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좀 이 작품 하면서 특히나 좀 이미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회화 작품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뭔가 영상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 음. 같아요. 회화는 어떤 거 찾아보셨어요? 제가 그 표현주의랑 초현실주의에 관심이 조금 가서 그 예전에는 너무 약간 너무 약간 유명한 작가지만 빈센트 반 고 이번 텍스처 작업할 때 많이 참고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서는 프리다 칼로 그 작가 거랑 그 약간 연금술 그런 이미지 많이 쓰시는 레메디우스 바루라는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좀 여성주의적인 성향의 분들이라서 많이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작품에서. 지금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 지금 만들고 있는 네. 작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아, 그렇지. 또 지금 만들고 3학년 있겠지. 3학년 과제자. 이게 지금 만드는 게 3학년 과제작이에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야, 이제 무려 두 두 번을 더 기회가 출품할 있다. 수가 있구나. 야, 대단하다. 정지혜 감독님은 회화를 전공하셨다고 네, 하는데 네, 네. 이제 회화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장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해와요? 그냥 뭔가 어떤- 어디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초현실주의나 뭐 저도 초현실주의 엄청 좋아했어요. 약간 초현실적인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좀 애니메이션에도 초현실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현실주의 해야 하는데 막 굉장히 저는 표현적인 그림을 그리진 않고 지금 애니메이션도 뭔가 좀 되게 단편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잖아요. 그때도 좀 그런 이미지를 좋아해서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굳이 회화할 필요가 없는데 회화를 했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베이스가 되고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분이 또 초현실주의에서 딱 공통 분모가 있네요. 근데 보면 원래 그 초현실주의 그 하는 분들 중에서 유명한 분이 또 중에 그 살바도르 달리라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사실 월트 디즈니랑 협업을 했거든요. 음. 근데 그 작품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도 몰라요. 작품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공개가 안 됐는데 그 10년 전인가 몇 년 전에 블루레이에 담겨가지고 그게 이제 공개가 돼서 저도 이제 그거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월트 디즈니라면 미키마우스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정석으로 그러니까 미술 같은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본기가 되게 튼튼했던 사람이구나 생각보다. 협업을 한 그 결과물을 보면은 그 기존의 디즈니 작품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오히려 여기 두 감독님들이 이제 작업하신 작품들이랑 느낌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되게 흥미롭네요. 아까 모아나 얘기를 또 하셨길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초현실주의 얘기를 하시고 신화 전설만 그러니까 재밌네. 뭔가 연결돼 있어요. 정재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애니메이션 작품은 어떤 건가요? 저요? 저 애니메이션? 저는 좀 프랑스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그냥 그쪽에서 나오는 2D의 이미지가 되게 흥미로워서 거기 일루니셔니스트인가? 그 마술사, 일루니셔니스트. 마술사. 빈센트 피넬리 감독인가? 실뱅쇼메입니다. 맞아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게 심지어 내가 감동받아서 막 펑펑 울었던 작품이잖아 극장에서. 그거 정말 저도 보고. 그게 원래 저기 자크타티의 그 나의 삼촌 그 작품의 모티브를 따가지고 만든 작품이잖아요. 저는 또 딸내미가 생각이 나가지고 또 시작했다. 육아방송 금지. 사실 제가 실방쇼의 베비의 색상도 더 좋아하고 저는 더 더 좋아했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동린이 되다 보니까는 내가 이런 작품 보면서 아직까지 눈물이 흘릴 수 있구나.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기는 한데 10년 거의. 전 늑대아이도 굉장히 좋아해요. 늑대아이. 되게 완벽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저 그렇죠. 연출이나 뭐 스토리나 이런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고 해서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사인도 받았어요. 정말요? 극장 가가지고. 언제 왔었지? 한 5년 됐나? 그때 한 두 번 오셨을 괴물의 거예요. 아이 개봉했을 때 그때 네. 압구정 CGV 오셨어가지고 그때 사인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호소다 마모루 감독 왔을 때 장효영 감독님이 가서
우리 맞아요. 협회장 그때 신의 가서 시민회도 진행도 한번 하고 막 기사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저는 저도 늑대아이 되게 좋아하고 괴물아이를 저는 왜냐면 또 아들과 아버지가 너무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거야. 솔직히 누가 이 이게 방송을 육아 방송으로 만드는 거야. 늑대아이 너무 좋았거든요. 막 아. 눈물 흘렸어. 아 이건 최고의 걸작이다. 잘 그런데 울어요. 괴물아이를 나이가 보니까 있어서. 이게 사실 괴물아이가 약간 좀 늑대아이보다는 약간 좀 조금 그럴 수 있는 작품인데 감정적으로는 훨씬 더 끌어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일루셔니스트. 그것 내가 심지어 극장에서 3번을 봤는데 발음이 잘 안 돼. 예, 아버지와 딸 이 관계 때문에 너무 저거였고. 근데 그 작품은 너무 좋아지는구나. 실방 쇼맨에도 한국에 왔었는데 한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베이비의 색상동이 그 블루레이 한국에 출시됐을 때 그 오디오 코멘터리를 한국에서 녹음하고 가셨어요. 그 2D의 특유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제작되는 작품들이. 네, 그래서 프랑스 애니메이션의 정수인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작품. 예. 예전에 전통이 다 그 녹아져 내려가지고. 요즘 뭐 하시나? 그 요즘에 최근의 소식을 모르겠어요. 뭘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나도. 그리고 나서 아마 극영화라 한 편인가 하셨어. 그분. 극영화. 그것도 내가 또 극장 가서 또 되게 재미있게 봤던. 갑자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갑자기 딴 얘기인데 올해 부산영화제 갔더니 미셸 오슬로 감독 신작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응.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미셸 오슬로. 신작이 그분도 나왔더라고요. 도대체 언제적 분이야. 진짜 20년 전에 교과서에서 봤던 애인데 이분의 작품을 극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20년 전에 교과서에서 25년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제 꿈속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안 하실 때는 뭐 하세요? 저요? 작품 안 할 때? 그냥 쉴 때 아니면은 뭐 다음 작품을 준비하면서 뭔가 하는 뭔가 있다거나. 뭐 영화 많이 보고요. 영화 많이 보세요? 네, 저는 아까 글 쓰는 거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책에서 많이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책에서? 네.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어떤 문단을 봤을 때 이거 좋다. 이거 결합시켜 봐야지. 이래서 좀 일부러 책을 좀 많이 찾아서 읽어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뭐 운동하고 네. 남들이 보면 노는 것 같겠지만 노는 거 아니지. 항상 이제 요즘에 좀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작품에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어야 될까 이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영화는 그럼 그냥 그때 그냥 유행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세요? 아니면 그냥 특별히 선호하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뭐 이거 연출로 좋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고 저는 박찬욱 감독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박찬욱 감독. 약간 그래서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런 약간 뭔가 SF 같지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뭐 헤어지기 결심만 해도. 네, 헤어지기 결심 3번 봤어요. 네. 그러게. 난 영화는 안 보고 헤어지기 결심에 나오는 초밥만 먹었는데. 맛있나요? 맛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 먹다가 목에 가시 걸려가지고. 그게 그거야? 네, 헤어지기 결심에 나오는 초밥 먹다가 목에 가시 걸려서 이제 고생을 좀 했죠. 안현정 감독님은 어떠세요? 평소에 계속 작업만 하시는 건가 지금? 저도 막 조금 다른 데로 시선을 많이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작업만 너무 하다 보면 약간 이게 시선이 자꾸 저한테만 가다 보니까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제가 나무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무 사진 엄청 찍고 나무 사진. 네, 그리고 저는 막 영화를 잘 알진 못하지만 사실 그 감독님 작품 되게 반가웠던 게 이방인이 제가 대구에서 서울 올라오면서 되게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 까미의 이방인이요? 네네. 제 제목이 거기서 따온 거예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글 같은 거 조금 많이 읽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자연물 많이 보고.
진짜 두 분이 사색적인 분들이 많구나. 맞구나. 이게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그렇죠. 제목은 어떻게 붙이게 되신 거예요? 제목이요? 저 그걸 하다가 직업을 매일 바꾸면 내가 이 직업을 하다가 너무 좋아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안 좋더라도 그날은 해야 되고 나한테 어떤 손이 지어질지 모른다는 그 개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배달이 온다. 나는 해야 한다. 근데 그게 약간 좀 인생 같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하루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부조리 철학에서 찾아가지고 그 처음 소설 시작할 때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뭐 엄마가 죽었다, 뭐 오늘 죽었는지 어제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도 매일 일하다 보면 내가 그 직업을 한 게 어제인지 오늘인지 모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빌려와서 제목을 이방인으로 그래서 작품에 깔려있는 주제도 그런 식으로 잡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건조하게 그냥 흘러가는 애니메이션으로 짧게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되게 책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뭔가 감독님도 책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러게 요즘에 안현정 감독님 나이 또래에서 이방인을 읽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신기한데 물론 책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읽는 분들은 있지만 진짜 이게 읽기가 쉽지는 않은 책이잖아요. 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추천받아서 읽은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뭔가 읽어냈잖아요. 대구에서 올라왔고 나도 이방을 서울의 이방인으로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까미의 이방인을 중학교 때 읽기는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이거 뭔 재미로 봐 그랬는데 그거를 대하고 나서 어떤 우연한 계기에 뭐 이렇게 수업 때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그때 돼서야 이게 이런 느낌이고 이런 거였구나. 저는 이제 좀 머리가 좀 늦으니까 그 늦게 깨우쳤는데 저는 오히려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 나이 때. 아니 뭔가 손이 이렇게 매일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 손을 가져보고 싶어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 작업하면서요? 네. 누군가의 손이라면. 아니요, 저는 제 손이 좋아요. 아까 뭐 피아노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피아노니스트의 손을 이게 예쁘잖아요, 그죠? 미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 손을 제가 일부러 되게 길게 그렸거든요. 네. 그래서 미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리면서 이 손을 갖고 싶다 뭐 이런 건 하지 않았고 저는 어쨌든 저희는 직업이랑 손이 밀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냥 지금 와서 새로운 손을 갖는다고 하면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니까 역시 또 직업병이 또 이거 다시 또 적응해서 이걸 또 뭐 다른 직업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기에 그렇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뭘 해야 되는 거지? 안현정 감독님은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작품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아직 작업을 막 많이 진행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아담이랑 하와 이번에도 사랑 이야기인데 뭔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겪는 외로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뭔가 자아의 성장 과정 이런 것도 이미지에 좀 확인하실 수 있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걸 언제까지 완성하셔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제가 휴학을 하고 있어서 휴학하면서 작업하는 거라서 내년까지 계속 시간을 버셨구나 일단. 이 방법을 또 많이 선택을 하시던데 한경에 또 다니시는 분들이 때마다 계속 휴학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건 아니지만 졸업 작품 어떻게 하시려고? 걱정이 되네요. 보통은 이맘때 거의 완성이 되거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맞아요. 과제작이라면. 맞아요. 그렇네요. 그럼 뭔가 이제 예전에 하던 작품과는 이번에 메두사에서 좀 다른 실험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아담이 새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작품에서는 또 다른 또 어떤 실험이나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계세요? 네, 뭔가 아예 조금
그 공간 자체를 아예 초현실주의적인 공간으로 빼서 이미지적으로 그 정서를 조금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정서를 좀 가져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도 조금 더 서사를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화 속에서 소재를 가져오셨네요. 네, 이번에도. 나중에 딱 이렇게 작품 한 두세 개 더 하시면 연작 느낌이 날 수도 있겠다. 아, 그쵸. 지금 연작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 역시 뱀으로. 플라이 역시 들어가나요? 치밀하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나 설마하니 하고 이제 던져본 건데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플라이도 들어가나요? 막 이러면서. 아, 죄송합니다. 플라이는 플라이 들어가 될 것 같은데. 네. 연작으로. 네. 궁금하네요. 이제 졸업 작품까지 궁금하네요. 아 그럼 3부작이 되겠구나. 네. 네. 대학교 들어와서 작업하신 거는. 네. 재밌는 시도를. 정재 감독님은 어떠세요? 뭔가 작품을 하실 때마다 네. 나는 이런 실험들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또 보통 이제 작업하실 때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번 작품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뭔가 한다거나. 뭔가. 네. 네. 그냥 저가 이번 작품 하면서 저는 되게 타자로서 위치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설정을 할 때도 뭐 캐릭터의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A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는데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어느 쪽으로는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작품의 분위기에서 그런 태도가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좀 무책임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좀 다음에는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해봐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네. 다음 작품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네네. 뭐 아직 구체적인 거 없고 지금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적고 있는 상태예요. 네. 한 2년 후 완성을 목표로. 아 그럼 내년에는 못 보겠구나. 아마 그쵸. 내후년 내후년. 한 뭐 네. 3년 후나 뭐. 내후년 저희가 마감이 보통 7월 7월 초죠. 네. 네. 내후년 7월 그러니까 6월 말까지만 완성을 하시면 그게 되겠습니다. 항상 네. 제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알죠. 아는데 네. 그냥 그래야 이제 딱 빠른 이제 시간 안에 볼 수 있으니까. 제작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1년 정도는 잡아야 되더라고요. 그 본격적으로 그리고 하는데 그래서 글 쓰고 뭐 애니메틱에서 이제 또 넘어가고 하면 그럼 2년 내년 한 걸리지 4월 달 정도에는 않을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네요. 대충. 1년 잡고. 네. 스케줄 관리하시나요? 아니 그래야지 빨리 볼 수 있잖아 작품을. 네, 감독님.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더 그리고 제가 항상 뭔가 작품 안에 끌고 있는 주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다른 시점에서 봐서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고 이제 아이디어랑 그런 건 있어서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어쨌든 또 다음 3년 터울로 이번에 하셨기 때문에 작품을 보시는 이 터울을 좀 작품. 줄이셔야지 다음을. 네, 한 2년 반 뭐 이런. 네. 얼른 작업하셔서 네. 작품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현주 감독님도 이제 내년 지나야지 보겠군요. 후년에나 작품이 나오겠네요. 내년에 출품 못 하시겠구나. 만약에. 내년에 출품할 거예요. 그래요? 하반기까지만 작업할 아. 거라서 아. 지금 메인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6월 초까지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건데. 네. 네. 빨리 네.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니 이것도 나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연작. 너무 압박을 주나?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기록인데 나름. 예. 딱 출품돼서 딱 상영되면. 그러게요. 어쨌든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잘 가죠? 그러네. 네. 시간이 벌써. 네. 밖은 어두워지고 많이 어두워졌네. 그러고 있네요. 네. 아까 전에 정재 감독님이 네. 뭔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작업할 뭐요? 때 되게 지칠 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운동도 하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뭔가 나의 뭐 어떻게 보면 체력 관리일 수도 있고 나의 뭔가 멘탈 관리일 수도 있고.
저는 운동하는 거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지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운동? 저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아, 달리기도 하고 달리기. 네, 그리고 뭐 수영도 하셨고. 수영도 했고 달리기랑 수영은 세트. 그런 것도 하고 요가도 지금 요가. 한 4년째 하고 있고 어. 뭔가 하면 1년 이상은 해야 된다 생각해서 운동은 그냥 체력 관리는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꼭 관리해야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멘탈은 이제 뭔가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요, 정말. 네, 그때 저 GV 때 어떤 관객분이 얼마나 작업하시는지 물어보는데 막 감독님들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냥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고 작업해요. 하기 아침 싫어도 몇 해야지. 시까지? 네. 저는 되게 또 아침형 인간이라서 음. 그냥 정말 바쁘면 눈 뜨자마자 굉장히 아.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기 드문 유형이에요. 아, 그래요? 아침형입니다. 약간 네. 공무원처럼 생활을 해야지라고. 보통은 낮밤에 바뀌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당수인데. 아. 네.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하고 되게 부지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어쩌겠어 라는 생각으로 어쩌겠어 네가 해야 좋다고 했는데 굉장히 생산적인 마인드와 자세인데요. 그게 이게 되면 어떻게든 진도가 조금이라도 하지만 나가게 작품은 되잖아요.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음. 안현정 감독님 어떠세요? 저도 근데 살짝 낮밤이 좀 바뀌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치. 보통. 네. 뭔가 저는 그냥 좀 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힘들 때? 네, 아. 특별히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그냥 거기 누워 있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보통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산책 나오고. 이분은 저랑 비슷한 과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좋아해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 말하는 거 싫어. 몰랐다. 말도 내가 이게 직업이 이래서 그러는 거지 말 안 해. 집에 가면 생각보다 힘들어. 네, 힘들어. 힘들어서 전화만 오면 이제 내가 말을 좀 하지. 전화로. 집에서 말을 생각보다 많이 뭐 안 해.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우리 애들은 나보고 말이 많다 모르겠지만. 그러긴 하더라고요. 아빠 말 말이 많네. 많아. 말이 많네. 야, 너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 아빠 닮아서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하지만 나는 수긍을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들을 청취자분들께서 네.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아유, 말이 많다. 직업이 이래서 그런 거야. 내가 뭐 평소에 뭐 내가 말이 많다. 얼마나 내가 과묵한 사람인데 저한테. 제가 심리 상담 수업 같은 거 들었었는데 네.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던데 제가 용어가 나 생각이 안 나네요. 굉장히 자기 객관화 잘 되는 사람이에요.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뭐 그런 걸로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뭐 이제 어떻게 애니메이션 하시게 됐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나오셔서 이렇게 긴 시간 얘기 나눠주셨는데 이제 뭐 더 뭐 궁금하신 게 없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소감이랄까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있다 갑니다. 감독님도 너무 반가웠어요. 아, 네. 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작품 얘기를 할 기회는 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게 작업하시고 뭐 이거 좀 준비하시느라 그러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신작으로 또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또 그러게요.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론 이 작품으로도 또 다른 영화제를 통해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했죠 제가? 해보세요. 이러면서 네, 점점 이 어휘력이 네. 줄어들어가지고 아유, 네. 내가 그 심정 알지.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네, 말을 그렇습니다. 못하게 된 분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두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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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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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